네,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게임 서커스의 시대 발표를 맡은 서울게임 아카데미 1506기 허웅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서커스의 시대라는 게임입니다. 네, 다음은 목차인데요.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기획이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몇 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서울대공원에서 하는 동춘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되게 서커스의 내용이 흥미롭기도 하고 되게 몽환적이고 멋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서커스라는 소재는 굉장히 마음속에 박혀있는 강렬한 소재로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됐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깐네에서 열린 세계 서커스 대회의 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광대 한 명이 1인극을 펼치면서 서커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태양의 서커스라는 세계적인 서커스단의 프로필 화면인데요. 이 태양의 서커스는 영화 매드맥스의 특수효과를 맡은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서커스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음반의 창작 소재로서 기존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서커스를 게임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있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있다고 해서 서커스라는 소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조금 시선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들은 서커스를 진행하는 서커스단 건물의 어떤 외형들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모습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런 서커스단 시설들을 게임에서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나온 생각이 건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미 있다고 말씀드린 고전 명작 서커스 게임 서커스 찰리에다가 이런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의 느낌을 가미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커스의 시대라는 게임을 구상하게 됐고요. 이렇게 구상을 하고 나서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 자료는 2016년 4월 DMC 리포트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 이용 행태와 소비자 인식 자료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사용자들은 캐주얼 게임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캐주얼 게임이 현재 설치된 게임 장르에서 2위를,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게임 장르에서도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은 모바일 게임의 평균 이용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를 근거로 우리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들은 대체적으로 캐주얼하고 쉬운 게임을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걸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간편한 조작, 즉 캐주얼하고 쉬운 조작으로 플레이하는 미니게임,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런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작게 보여서 좀 크게 해볼게요. 네.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리포트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주목해 주실 게 여성의 시뮬레이션 구매율이 20%에 달한다는, 즉 결코 적지 않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젊은 이용자층 시뮬레이션 장르를 구매하는 젊은 이용자층 중심에 그 중에서도 구매율이 높은 여성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시뮬레이션 장르 상품 또한 충분히 구매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캐주얼하고 쉬운 미니 게임을 그리고 시뮬레이션 장르를 합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돈이 된다. 좋습니다. 이런 시장 분석 결과와 제 게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수학 분석의 결과 화면인데요. 이런 수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는 강점을 기반으로 위협을 돌파하는 ST 전략과 거기다가 약점을 보완하는 W 보완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건설 시뮬레이션 요소 추가로 이거 그냥 옛날 게임 아니냐라는 요소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새로운 게임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홍보적인 부분에서 이게 새로운 게임이긴 한데 당신들도 해본, 여러분께서도 해본 추억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 거다라는 점에서 약간 추억 감성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홍보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가 가진 특수성, 북미나 유럽에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숙한 서커스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면은 충분히 이 게임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게임은 먼저 전체 이용가를 가정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당연히 모바일이고요. 장르는 미니게임의 액션과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장르가 혼종될 예정입니다. 키워드는 서커스 그리고 수집이 되겠고요. 타겟층은 젊은 층인 10대에서 30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든 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의 게임 목적은 최종적으로 나만의 서커스 타운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서커스 미니게임을 수집하고 플레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일단 보시는 것 같고요. 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세계 서커스 축제를 앞두고 세계 서커스 협회에서 서커스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서커스의 도시 시장이 도시 건설 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플레이어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서커스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커스 공연을 통해 돈을 벌어서 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게임의 핵심 특징입니다. 핵심 특징은 이런 서커스 미니 게임으로 자원을 모아서 이 자원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재미 요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서커스 찰리의 게임 화면인데요. 이런 서커스 찰리의 미니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서커스 찰리에서는 찰리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나갔다면 본 게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미니게임 캐릭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플레이어가 원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게임인 쿠키런의 캐릭터 적용 방식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니게임과 마을 건설의 조합인데요. 미니게임을 통해 획득한 자원으로 자신만의 개성적인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제 게임에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재미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레이 방법입니다. 먼저 플레이 사이클인데요. 플레이어는 최초로 미니게임을 플레이하고 그 미니게임을 통해서 자원을 모아서 그 자원을 가지고 도시에 건물을 건설합니다. 도시에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미니게임이 생기고 또 그 새로운 미니게임을 플레이해서 자원을 획득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순환형 구조를 이루게 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가 디바이스에 게임 아이콘을 탭하면은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게 됩니다. 게임 실행 과정에서 구글이나 앱스토어 혹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의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자동 로그인하고 바로 게임이 실행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실행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마을 전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마을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를 탭하거나 해당 상단의 메뉴에 기능하는 건물을 직접 탭하는 것으로 각 항목에 입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 메뉴를 탭핑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건설 메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건설 메뉴에서 원하는 시설을 2번 탭핑해가지고 건설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된 건물은 플레이어가 맵상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직접 건물을 배치한 후에 탭핑하게 되면은 건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건설에 필요한 자원들인데요. 건설에 필요한 자원은 골드, 캐시, 그리고 공연이 있습니다. 골드와 캐시는 건설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의 자원을 의미하고요. 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 게임에서는 기존의 건설 시뮬레이션과 같이 어떤 건물을 지으면은 몇 분 후 혹은 몇 시간 후에 건설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공연 횟수를 충족해야지 건설이 완료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연은 기존 건설 시뮬레이션의 건설 시간과 그리고 그 자체가 건설 자원이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게임의 메인 컨텐츠인 미니게임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게임은 상단에 위치한 공연 메뉴나 혹은 중앙에 위치한 공연장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으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메뉴를 탭핑하게 되면은 미니게임은 화면 중앙에 위치한 미니게임 페이지들을 슬라이드하고 탭핑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요. 이 미니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횟수에 제한을 넣어주고 일정 횟수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봤습니다. 이 게임 횟수 같은 경우는 모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자 또한 일정 횟수 플레이 후에는 일정 시간 후에 충전되든가 아니면 플레이어가 캐시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해봤습니다. 미니게임을 선택하게 되면은 캐릭터나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선택하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화면 자체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 화면의 구성 방법은 기존의 게임인 쿠키런의 것을 참조해봤습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는데요. 각 게임은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세로 혹은 가로로 디바이스를 두고 플레이하게 됩니다. 또한 플레이 도중에 옵션 메뉴를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플레이어가 마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각 미니게임은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확대를 하던가 탭핑을 하든가 슬라이드를 하는 다양한 조작 방식을 이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조작 방식은 게임 시작 전 게임 메뉴에서 미니게임마다 조작 방법을 동영상의 형태로 플레이어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게임인 액션 퍼즐 패밀리의 게임 튜토리얼 영상을 참고로 했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입력 방법 외에도 중력 센서나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플레이어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종류입니다. 게임의 종류는 우측 상단에 위치한 옵션 메뉴에 게임 종료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디바이스에 구축된 뒤로 가기 버튼을 연속 탭핑해서 게임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다음은 유료화 모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료화 모델로 캐시 판매가 있는데요. 캐시는 모자의 구매나 캐릭터 구매,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이러한 캐시는 튜토리얼이나 미니게임 과정에서 소량의 캐시를 지급하고 플레이어가 사용하도록 해서 캐시를 사용하면은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한 후에 플레이어의 캐시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그에 따른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유료화 모델인 캐릭터 뽑기입니다. 이것은 쿠키런에서 쿠키 상점을 모티브로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골드와 캐시를 동시에 소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나 캐릭터 랜덤 뽑기와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의 팩 부하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캐시로 비싼 캐릭터를 뽑을 기회를 플레이어한테 제공해서 플레이어가 어떤 기대값을 가지고 캐시를 소모해서
캐릭터를 뽑는 것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예, 최종 결론입니다. 서커스라는 매력적인 소재,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 사용자들이 즐겨하는 캐주얼 게임이라는 장르,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일종의 저글링과 같이 조화롭게 융화되면서 나타나는 게임 형태,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서커스의 시대라는 게임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서커스의 시대에 대해 발표한 서울게임 아카데미 1506기 허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